자, 오늘부터는 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양학에서 해수의 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수온. 먼저 수온이 나오는데요. 그 표층해수에서의 그 수온 분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층해수의 수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저위도 쪽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뭐 수직 입사하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높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받는 그 에너지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저위도 쪽에서 태양 에너지가 많이 받고,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조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표층 수온도 이 적도 부근에서 상당히 온도가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량에 따라서 일단 그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겨울철보다는 여름에 수온이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일단 그 동위도 선상에서 지금 이렇게 위도선이랑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등수온선이 분포하게 됩니다. 등수온선이라는 거는 수온이 똑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30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바로 이제 30도 수온이 있는 곳을 이렇게 연결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30 라인에 있는 요 정도에서는 온도가 이제 30도 수온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수온선이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거의 나란하게 이렇게 분포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약간씩 조금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란하다가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요거는 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꺾여져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정리한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해수의 수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 자, 위도하고 그리고 저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온이 높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계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름철이 또 수온이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은 수온이 떨어지겠죠. 북극이나 남극 쪽이 이제 수온이 좀 낮아지니까. 그리고 겨울보다는 여름이 이제 따뜻하니까 수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수륙 분포도 있습니다. 수륙 분포는 비열차입니다. 비열차. 그러니까 지금 비열이라는 거는 단위 질량이 1도 높이는데 1도 높아지는데 필요한 열량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열이 작으면 조그만 열 에너지를 주더라도 금방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대륙하고 해양을 비교했을 때 이 물의 비열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이 비열이 작다는 말은 곧 이제 대륙이 쉽게 온도가 올라가고 쉽게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금방 가열되고 겨울에는 금방 추워지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대륙입니다. 대륙. 자, 그래서 이 수륙 분포에 따라서 또 이제 수온의 분포도 약간씩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 그러니까 대륙의 연안이라는 거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륙에 있는 이런
연안하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태양의 중심부하고 이제 온도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수온 변화의 폭을 보면은 연안보다 태양의 중심부에서 작다 이렇게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육지 쪽에 있는 이 연안 쪽에서는 겨울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또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대양의 한 중심부에서는 대륙의 영향을 좀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비열이 큰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온도 변화가 폭이 작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해류도 있습니다. 해류. 자, 난류하고 한류가 있죠. 지금 따뜻한 물이 흐르는 난류의 영향을 받는 곳은 예를 들면 이제 난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고 그리고 이제 한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수온이 좀 낮게 나타납니다. 자, 동위도선상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가 위도가 같은 지점인데요.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지금 여기서는 같은 위도선상에서는 여기가 한 20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온도가 한 16도 근처에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온도가 한 20도 정도가 되는데 같은 위도선상에서 여기는 이제 16도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흐르는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캘리포니아 한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난류가 흐르는 쪽에서는 온도가 높고 그리고 한류가 흐르는 쪽에서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류의 영향도 받습니다. 해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승이 일어나는 곳. 용승이라는 거는 깊은 바닷속에 차가운 해수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인데요. 그럼 용승이 잘 일어나게 되면은 찬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수온이 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지금 용승이 잘 일어나는 곳은 지금 페루, 칠레 쪽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요렇게 동위도 선상을 그어 보면은 지금 여기가 여기도 이제 한 20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요 라인은 지금 16도 밑에 그쵸? 한 12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12도 정도가 되고 여기가 한 20도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용승이 잘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수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표층 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태양 복사 에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수륙 분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육지 근처냐 또는 바다 한가운데냐에 따라서 그리고 해류가 흐르냐 또는 용승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표층 해수의 수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경향성을 본다면 표층 수온은 위도하고 나란하죠. 위도하고 나란하게 그러니까 등수온선 수온이 똑같을 등자 그러니까 수온이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 등소원선이라고 하는데 등소원선은 이런 식으로 이 위도선이랑 이렇게 나란하게 대체로 나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해류가 흐르거나 또는 용승이 일어난 쪽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했죠. 지금 해류가 흐르는 쪽이나 또는 용승이 일어난 쪽에서는 등소원선이 위도하고는 나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열대 해양에서는 지금 여기가 이제 아열대 해양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아열대 해양에서는 해류의 영향으로 동쪽보다 서쪽이라는 건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가 이제 동쪽이 되고 여기가 서쪽이라고 하는데 서쪽 해안이 이제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바로 온도가 높다. 해류의 영향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층 수온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온의 연직 분포. 그러니까 수온의 연직 분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 속으로 잠수해서 들어가면서 그 수온의 수온을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잠수하게 되겠죠. 깊이 내려가면서 그 수온 분포를 우리가 측정해 보니까
지금 대략적인 모식도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온도가 지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깊은 곳에서 일정하게 되는 이런 커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바운더리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혼합층인데요. 이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있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온도가 상당히 높죠. 지금 여기가 제일 높죠. 한 15도씩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붑니다. 휙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의해서 얘가 이제 뒤집어지죠. 혼합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그 열과 그리고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혼합층의 두께가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와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강하게 불면 많이 뒤집어주겠죠. 깊게 뒤집어주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부는 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이 되면은 여러분들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이 되면 그 등압선이 촘촘하다고 했는데 겨울바람이 세차입니다. 그래서 북서계열풍이 부는데 여름보다는 겨울철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겨울철에 혼합층 두께가 두껍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 세 가지 바람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강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편서풍. 지금 편서풍이 중위도에서 많이 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편서풍이라고 써볼까요? 편서풍이 가장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편서풍이 부는 중위도 해역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겨울철에 두껍고 그리고 편서풍이 부는 중위도 해역에서 두껍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합층은 바람의 세기가 바로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온 약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수온이 이렇게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층을 우리가 수온이 떨어진다. 수온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도약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온이 도약해서 떨어지는 층에서 수온 도약층. 근데 요거는 이제 도자는 생략하고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을 우리가 수온 약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요거는 이제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심해층은 말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혼합층하고 그다음에 심해층 이 사이에 이렇게 그 바운더리죠. 근데 요거는 위에는 온도가 높고 아래쪽은 차가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찬물이 밑에 있고 따뜻한 물이 위에 있으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안정한 층입니다.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직 혼합, 그러니까 대류 수직으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한 층이라는 거 별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그 두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바리케이트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혼합층이 잘 발달된다. 그러니까 혼합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는 이제 강하게 발달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떨 때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이 상부와 그 다음에 하부의 이 온도차가 클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온차가 클 때
위아래 수온차가 클 때 우리가 수온약층은 강하게 발달한다, 뚜렷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두께가 아니라 수온차가 클수록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이제 수온차가 크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밑에 보면은 이제 요 한 세 가지, 그러니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따른 연직 분포를 지금 나타내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게 혼합층이죠. 혼합층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고위도면 선생님 이게 다 혼합층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사실 이 고위도에서는요, 온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혼합층이나 수온약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는 안 했는데, 심해층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해층이지, 혼합층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합층 두께는 중위도, 편서풍이 강한 중위도에서 이제, 두껍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온 약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온 약층은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수온 약층이 지금 요게 수온 약층이죠. 요게 저위도입니다. 저위도. 그리고 중위도 같은 경우에서는 수온 약층이 이겁니다. 요거 노란색. 그러면 지금 온도차가 어떤 게 커요? 그쵸? 지금 이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이 이제 수온차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 나타나죠. 그러면 수온차가 큰 이 연두색이 수온 약층이 더 잘 뚜렷하게 강하게 잘 발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표층 수온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온도는 거의 이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면은 표면이 온도가 높아야지 온도차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층 수온이 높은 이 저위도에서 수온 약층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그 깊이, 수온약층의 깊이를 보면은, 수온약층의 깊이는, 지금 요게, W자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요렇게, 지금 W자 모양 아닙니까? 이렇게 W자 모양. 예, 그래서 W 그래프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위도에 따라서, 지금 여기가 지금 적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남극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이제 북극 쪽으로 갑니다. 위도별 각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에 대한 깊이를 나타내는데 보통 이제 W자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깊이를 본다면 수온약층의 깊이는 중위도 지방에서 깊게 나타납니다. 수온약층의 깊이는 그러니까 중위도는 혼합층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죠. 편서풍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온약층의 깊이도 중위도에서는 깊게 나타나는데 중위도 지방에서 깊게 나타나는데 수온약층이 깊이가 깊다고 해서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수온차가 커야지 뚜렷하다 또는 강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수온차가 큰 곳은 바로 저위도 지역입니다. 저위도. 자,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 교환 차단하는 그 안정환층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온약층은 조금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심해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해층은 이제 깊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가 거의 1년 연중 그리고 위도별로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자, 심해. 깊은 바다에 있는 층이라는 뜻이죠. 심해층은 1년 연중 온도가 낮고요. 그리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여러분들 그 깊은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고요. 뭐 계절에 따라서 위도별 거의 차이가 없다. 자, 이러면 심해층에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지금 극지방에, 자, 극지방이 여기죠. 북극이나 남극 쪽에 고위도 쪽에서, 지금 이렇게 차가운 물이니까 차가우면은 이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들, 밀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데요.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극지방의 차가운 물이 이렇게 침강해가지고요. 극지방의 그 해수가 침강해서 심해층을 만든다는 거죠. 심해층을 만든다. 요게 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얘기할 텐데요. 기체의 용해도라는 게 있어요. 기체의 용해도. 그러니까 바닷물에 용해되는 정도를, 그러니까 어떤 기체가 물에 녹아드는 정도를 기체의 용해도인데,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가 떨어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사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이다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탄산 음료를 만듭니다. 그러면 사이다는 좀 차갑게 해서 먹어야지 톡톡 쏘잖아. 그러니까 냉장고에 사이다를 차갑게 한다. 온도를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잘 녹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북극이나 또는 남극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산소가 여기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이 물이 침강을 해서 심해층을 구성하기 때문에 해양 심층수에는 산소가 극지방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수온의 연직분포,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약층, 심해층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도, 저위도, 고위도, 중위도에 따라서 연직분포 그림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그림 있죠? 이 W자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좀 눈여겨서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수권의 97.2%를 차지하는 해수는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높은 비열을 갖고 있는 물질로서 지구 대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해수의 온도는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을까요? 해수의 온도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수 표면의 온도를 위도에 따라서 측정한다면 저위도보단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고도가 낮아져 해수가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따라선 여름철에 높은 수온이 나타나는데 역시 겨울철보단 여름철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는 어떠할까요? 깊이에 따른 수온을 측정하였을 때 수온 변화에 따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층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으로 수온 변화가 달라집니다.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 비교적 수온이 높고 바람의 혼합으로 수온이 일정합니다.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층이다 보니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의 경우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수온약층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데 이는 아래로 갈수록 바다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일수록 수온이 낮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매우 안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해층은 수온이 낮고 태양 에너지를 거의 받지 못하여 수온의 변화가 없습니다. 심해층의 깊이는 보통 1000m 이상인데 높은 수압으로 인해 탐사가 어려우며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다양한 종의 심해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